안녕하세요. 스트로비스트 코리아의 권학봉입니다. 네, 인터넷이나 뭐 이런데 돌아다니다가 보면은 이렇게 하드디스크에 남아나는 사진을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다. 뭐 꽤 쏠쏠하게 용돈 수준으로 챙길 수 있으니까는 해라. 스톡포토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 스톡포토는 제가 한 10여 년 전부터 계속 해가지고 아직도 하고 있는 시장인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많은 종류가 있어요. 많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잘 아시고 현실이 실제 어떤지, 그리고 실제 누가 돈을 벌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스톡포토를 해라 뭐 하지 마라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지금 이런 어떤 실정이 어떤지 거기에 관해서 그냥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말하는 제 경험에 바탕을 두고 있으니까는 당연히 오류를 포함할 수밖에 없고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립니다. 네, 스톡포토라고 들어보신 분도 있고 들어보시지 않으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스톡포토의 개념부터 우선 말씀드리자면 우리말로 했을 때 재고 사진이죠. 재고. 그러니까는 이렇게 남아도는 쌓여있는 이런 사진을 시장에 갖다 판다 이래가지고 남아있는 이런 사진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정의보다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내가 찍은 사진을 남에게 파는데 그 사진을 내가 일일이 누가 이 사진을 필요한지 모르니까는 그 중간에서 내 사진을 맡아가지고 사고 싶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그 사람들한테 판매가 이루어지면은 일정 수수료를 저한테 주고 나머지 수수료는 이제 그 회사가 가져가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이 스톡포토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 스톡포토에서는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아시는 대표적인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은 우선 이런 게티 이미지가 있어요. 게티 이미지.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이제 한국에도 게티 이미지스 코리아라고 이제 그 영업을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게티 이미지가 이제 가장 큰 데고, 그 다음에 보면은 뭐 아이스톡 포토니 뭐 셔터스톡 포토니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죠. 그리고 살펴보면은 이제 포토리아 같은 데도 있고 어도비 스톡도 요즘 이제 생겨가지고 뭐 하고 있죠. 그리고 뭐 드림스타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스톡시라든지 아니면은 뭐 크레스톡 뭐 아니면은 빅스톡 뭐 123RF 같은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알라미는 이제 영국에 있는 회사인데 이제 제가 하는 데고,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 회사들이 각각 다 틀린 회사들이에요. 같은 스톡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지만은 이게 굉장히 다르다. 그럼 어떻게 다른지 먼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톡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가 나눠져요. 이 RF라는 게 있고, 이 같이 적혀있는데 RF라는 게 있고 RM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RF가 이제 로열티 프리죠. 로열티 프리. 그 다음에 RM은 이제 Right to Management의 약자예요.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예전에 전통적인 그런 예전에 전통적인 스톡 회사들은 이 두 가지를 거의 다 같이 했어요. 같이 해가지고, 한 회사에서 이렇게 팔았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 로얄티 프리만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들이 따로 나왔어요. 그게 이제 뭐, 아이스톡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셔터스톡이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이 쭉 엄청나게 많이 생겼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로얄티 프리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이런 회사들을 이끌어가지고 이제 마이크로 스톡이라 그러죠. 그래서 대부분의 누구나 할 수 있다 막 이렇게 선전하고 이렇게 광고하는 업체들이 거의 대부분 이 로얄티 프리. 그런데 이 로얄티 프리는 어떻게 판매되는 사진이냐 이러면은, 내가 만약에 사진을 하나 찍었어요. 이게 A라는 사진이라면은 이거를 이제 B라는 사람이 하나로 구입을 하면은 이 B라는 사람이 어떤 곳에 언제 어디서나 이 사진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저작권을 완전히 이 B가
가지고 모든 거를 다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모든 권한이라 그랬죠. 모든 권한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 RF 사진인 같은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들은 아예 처음부터 받질 않아요. 그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미지라는 게 어떤 사람의 얼굴이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특정할 수 있는 신체 부위가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브랜드 뭐 그 사진 안에서 뭐 코카콜라가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뭐 유명한 어떤 브랜드의 그 로고라든지 이런 게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뭐 광고고 다른 회사의 뭐 광고가 나온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얘네들은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런 뭐 초상권이라든지 뭐 상표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장소에 관한 권리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진을 찍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닌데 이런 모든 권한을 B에게 자기에게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넘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로열티 프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순수한 이미지 그 자체가 이제 많이 팔리는 그런 입장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이제 라이트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저작권 임대죠, 임대. 그러니까는 저작권 임대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임대 방식을 취하고 있어가지고 모든 저작권은 사진가에게 있습니다. 이게 사진가에게 있고 이 회사는 임대를 해주는 거예요. 저작권을 판매하는 게 아니고 그 잠시 동안 일정 기간 동안에 임대를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잡지를 만드는데 내 잡지가 보통 한 3년이면은 이 시장에서 거의 뭐 소멸됐다라고 볼 수 있다. 이러면은 이 사람은 내가 3년간 이 이미지의 저작권을 임대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겠다. 그런 의미로 이 저작권을 임대해가지고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이미지의 구입처가 거의 대부분 뭐 언론이라든지 뭐 출판 언론 출판 아니면은 광고 뭐 이런 종류의 거의 대부분 다 있기 때문에 특히 언론 출판으로 넘어가는 거를 갖다가 우리는 에디토리얼 이미지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고 아무튼 어떤 사회 공익적인 입장이 강하기 때문에 라이트 매니지먼트인 경우에 사진 작가가 초상권 동의서를 받았다. 그러니까는 이제 모델 릴리저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모든 이렇게 인물이 들어간 이미지도 전부 다 이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판매가 되는데 또 다른 큰 특징이 뭐냐? 그러면은 이 로열티 프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지 자체를 갖다가 이렇게 던져 갖고 파는 거예요. 그냥 이미지 자체를 갖다가 맘대로 쓰라 이러고 또 파는데 얘네들의 가격 구조는 이제 크기로 이제 자르는 데가 많아요. 이게는 종류가 엄청 많은데 그러니까는 뭐 JPG 용량이 뭐 이게 뭐 800 곱하기 1000일 경우에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사이즈별로 쭉 잘라서 파는 경우가 많고 이런 어떤 사이트들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싼 가격에 대량으로 판매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뭐 특별한 이미지가 아니더라도 그냥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매우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이게 아주 장점이죠. 그 말을 뒤집어서 생각하면은 이 사진가의 입장에서는 아주 떨이로 이제 넘기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Y스톡이라든지 뭐 셔터스톡 같은 데서는 한 장이 판매될 때 약 0.1달러 정도 0.1달러에서 맥시멈 한 0.2에서 뭐 어떤 때는 뭐 0.5달러까지도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평균적으로 0.2달러를 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개당 200원에 판매한다는 거죠. 개당 200원. 200원 정도에 판매를 하는데 로열티 프리라든지 라이트 매니지먼트라든지 둘 다 이 사진 한 장을 올릴 때 들어가는 요소가 이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엄청 많은데 그런 어떤 것을 다 치르고 이거를 이제 개당 200원에 이제 떨이로 판매해야 된다는 거죠. 라이트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판매할 때 어떤 자세한 정보를 요구합니다. 자세한 정보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크기로 얼마 동안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다 계산을 해가지고 최종적인 금액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라이트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판매 가격 자체가 비싸고 이 이미지가 내가 이렇게 딱 정한 이런 어떤 것을 벗어났을 경우에는 이게 규정 위반이 되죠. 그래가지고 만약에 어떤 잡지사 A가 있어요. 잡지사 A가 있는데 내가 지난달에 구매했던 라이트 매니지먼트 사진을 다음 달
달에도 사용을 할 수 있냐 이러면은 다음 달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 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가격이 굉장히 조금 나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작가인 같은 경우에는 사진 작가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장당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 최하 10달러에서 이제 비싼 거는 한 300에서 400달러 정도에 팔려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회사마다 다 틀리다 그랬죠. 아까 말했던 게티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맥시멈 한 20%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아마 엄청나게 유명한 사진 작가라 가지고 여러분들의 사진이 굉장히 어떻게 잘 팔려 나가는 완전 A급이다. 이게 게티에서 말하는 이제 A급, S급 작가인 같은 경우에 별도 계약을 해요. 근데 이게 비밀 계약이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지만은 이제 맥시멈 70%까지 준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소문. 이거는 정확하지 않아요.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20% 이하의 비용을 받는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는 100달러짜리 사진이 판매가 되면은 20달러 정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알라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40%를 줘요. 원래는 처음엔 60%에 시작했다가 이게 게티가 이 스톡 시장을 다 잡아먹으면서 알라미가 이제 굉장히 힘들어져서 그런지 얘네들이 이걸 갖다가 퍼센트를 점점 낮추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40% 이하는 낮추지 않겠다. 그리고 뭐 다른 데 판매할 때는 그보다 더 잘 받아주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 거죠.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남은 사진을 갖다가 어떻게든 돈은 받으니까는 그냥 있는 사진 하드디스크에서 싹 긁어가 가지고 거기다가 다 업로드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은 모든 스톡 사진을 올릴 때는 이 사진이 하나 A가 있어요. 이 A를 갖다가 판매가 되려면은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제목을 달아야 합니다. 제목. 그리고 사진 설명이 필요해요. 설명. 그 다음에 키워드를 작성해야 돼요. 이게 최소로 요구하는 거고, 요거보다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신문기사나 뭐 이런 데 팔려면은 ITPC라고 하는 그 인터내셔널 트랜스폼 뭐 프로토콜인가 뭔가 하는 게 있어요. 이 규정에 따라 가지고 이 사진의 뭐 장르부터 뭐 어떤 분야나 뭐 이런 게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생각 안 해도 되니까는 이건 없다고 치고 이 3개만 달아야 된다. 그런데 이 100장을 올릴 경우에 이 100장 전부 다 이런 것들을 다 달아야 되는 거죠. 실제로 해보면은 장당 들어가는 노력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한 장 한 장 올리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시간이 걸린다. 이 시간과 노력이 만만치 않다라는 거를 일단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마이크로 스톡, 그러니까는 이렇게 100원짜리 200원짜리 뛰게 하는 이런 마이크로 스톡에 여러분들이 사진을 올린다고 치면은 한 달 정도 열심히 노력하면은 한 100장 정도는 올릴 수 있을 겁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제목이라든지 키워드를 대충 한다 이러면 검색이 잘 안 돼요. 검색이 잘 안 되면 판매율도 팍팍 떨어지겠죠.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신경을 잘 써가지고 여러분들 사진을 최대한 검색이 잘 되게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 뒀다고 쳐요. 그래서 한 달에 이제 100장 정도를 올렸을 때 만약에 사진이 처음으로 한 장이 팔렸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200원을 받게 됩니다. 200원을 받게 되는데 보통 이런 마이크로 스톡은 예를 들어서 이제 100달러가 되기 전에는 인출이 안 된다. 100달러가 뭐 넘어가야 인출해 준다. 뭐 이런 데도 있고 이거는 다 제각각이에요. 뭐 그러니까 뭐 200달러인데도 있고 뭐 10달러인데도 있고 다 틀린데 아무튼 이런 100원짜리를 모아 가지고 100달러를 만들어서 인출을 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여기 이런 마이크로 스톡에 가보면은 이 사진을 올린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씩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해가지고 보통 100장에서 한 100장까지 올린 사람도 잘 없지만은 보통 내가 50에서 100장 정도 올린 사람이 많다고 쳐요. 많다고 치면은 이 사람들이 사진을 한두 장 팔고 결국에는 내가 들인 노력과 이제 시간이 비교해서 봤을 때 얻어지는 결과가 너무 적다라는 거죠. 이게 너무 적으니까는 당연히 이거를 어느 순간 이제 서서히 포기를 하게 돼요. 포기를 하게 되는 거죠. 포기를 하는데 포기를 하는 게 그냥 이게 내가 올렸는데 그냥 잊혀지는 이런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이제 잊혀진다. 그런데 이 회사 입장에서 보자면은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많이 올리지도 않고 실제 수익으로 환원해 갈 수도 없고 그냥 이렇게 올려주는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회사의 수익이 엄청나게 올라간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만약에 이렇게 돈 벌어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러면은
자기네들이 새로운 이제 작가들을 꼬실 수가 없으니까는 그 중에서 가장 열심히 하는 1등이나 2등에서 랭킹 탑 10 정도는 이제 먹고 살 만큼 이제 수익을 찾아갈 수 있게 금색에서 뭐 상위에 띄워준다든지 뭐 각종 이런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몰아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이크로 스톡을 이제 그래프로 보자면은 이게 올린 사진의 장수 명당, 그러니까 퍼 명당 올린 사진의 장수고 이게 수익이라고 보자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쭉 가서 이렇게 되는 거죠, 끝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탑 10의 아주 극소수가 수익의 이제 대부분은 이제 거의 뭐 가져가는 그런 시스템이고, 그 중간에 있는 이게 이제 100장 컷이라고 봐요. 이게 여기가 100장 컷. 100장 컷이면은 여기서는 이제 그 이 정도 사람들 여기서는 이제 수익이 거의 뭐 제로에 수렴하는 거죠. 제로에 수렴. 영의 영원히 가까워지는 제로에 수렴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회사를 통틀어 가지고 이 회사에 올라가 있는 사진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사진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이 100명 컷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올린 사진이 거의 대부분이다. 대부분 수익을 가져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진을 채워주고 있다. 실제 수익을 가져가는 소수가 채운 사진은 그렇게 얼마 안 되죠. 개인이 올릴 수 있는 사진의 숫자에 한계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되지 않아요. 다 수동으로 일일이 해줘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진을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할 때 가장 접근하기가 쉽고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는 진입 장벽이 제로에 가까운 이런 것들이야말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 역시 제로로 수렴한다. 이거를 잘 아셔야 되고, 만약에 이런 마이크로 스톡에서 실제 돈을 버는 극소수가 되겠다 이러면 거의 하루 종일 여기에만 매달려 가지고 1년 2년이 아니고 3년 4년을 쌓아야지만이 이런 수익이 도달을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러면 마이크로 스톡 하면 돈이 안 되냐, 돈 번 사람 없냐 이러면 돈 번 사람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게 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사람들이 인간의 의지를 굉장히 과대평가하지만은, 인간은 긍정적인 피드백이 지속적으로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는 쉽게 거기에 대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런 회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무시한 그런 수학자들이나 이런 애들 불러다가 어떤 모든 가능성의 조치를 다 취해가지고 자신의 회사의 수익을 맥시멈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세팅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이런 마이크로 스톡에서는 수익을 못 내는데 일반 스톡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 이러면은, 일반 스톡 같은 경우에는 진입의 장벽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찍은 사진을 가지고 심사를 받고 매번 올릴 때마다 거기서 이제 심사를 받아가지고 체크를 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런 마이크로 스톡보다는 훨씬 더 엄격하고 조금 더 장벽이 있어요. 그렇지만 어려운 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스톡을 해가지고 돈을 조금이라도 벌겠다 이러면은 일반적인 스톡을 하시는 게 가장 낫다. 이런 마이크로 스톡 로얄티 프리에다가 여러분들이 사진을 한 장 올리는 순간 이 사진을 두 번 다시 라이트 매니지먼트로 판매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거는 그 이율 배반적인 거잖아요. 이건 누구나 쓸 수 있게 풀어놓고 나중에 이건 내가 저작권을 내가 가지겠다 이러면은 그 이전에 샀던 사람들이랑 그 이후에 샀던 사람들이랑 충돌이 생기잖아요. 물론 이게 나중에 밝혀지면은 큰 문제가 되겠지만은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면 더 쉽게 돈 벌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언제나 그 어떤 숨은 함정이 있듯이 이렇게 스톡 이미지 역시 굉장히 숨은 함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반적인 저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대략 얼마 정도에 파냐 이러면은 여러분들 보시는 대로 최저 이제 3달러짜리 이런 것도 있고, 뭐 보통 30, 40 이렇게 빨간색 된 거는 이거 산 사람이 환불해 간 거예요. 환불했는데 똑같은 사진 다시 샀죠. 다시 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내부의 내용이 조금 틀려져 가지고 아마 이게 그 저작권에 걸리니까는 다시 내부에 이제 그 자세한 상황 뭐 몇 장이나 뭐 인쇄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수정을 해가지고 그렇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60달러 이건 다큐멘터리 사진이죠. 그리고 뭐 이런 거 이제 3달러 이런 거는 거의 뭐 로얄티 프리 같은 그런 사진인데 그게 또 3달러에 사주니까
아무튼 뭐 이거는 15달러, 이거는 이제 한 147달러, 요런 거 이제 뭐 10달러 가까이 되죠. 이건 26달러, 뭐 60, 10, 뭐 이건 105, 뭐 이런 식으로 가격대가 이렇게 쭉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라이트 매니지먼트 포토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어떤 창조적인 여러분들만의 색깔을 굉장히 많이 사진에 담더라도 이런 사진을 구매하는 사람들의 수준 역시 충분히 높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 사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잘 팔린 사진 중에 하나인데 이런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그냥 그저 그런 사진이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날 찍은 사진 중에 베스트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진을 만약에 로얄티 프리로 팔았다 그러면 거의 안 팔릴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은 로얄티 매니지먼트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정형화되어 있는 그런 사진보다는 사진가의 의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훨씬 더 주목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진 생활에도 충분히 도움이 되는 그런 종류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러면은 지금 우후죽순으로 막 늘어나고 있는 이런 마이크로 스톡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뭐 셔터스톡이나 아이스톡 뭐 이런 거 말고도 뭐 지금 어도비 스톡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고 국내에서도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런데 특히 뭐 국내 같은 경우에는 뭐 키워드나 이런 거를 한글로 작성할 수 있어 가지고 한국인에겐 접근성이 훨씬 좋지만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마켓 자체가 엄청나게 작다는 겁니다. 이 마켓 자체가. 그러니까 한국인만을 4천만, 5천만을 대상으로 파는 거나 전 세계를 대상으로 60억 인구에 파는 거랑은 이 마켓의 사이즈 자체가 다르다는 거. 두 번째로 그런 것들의 결국 최후의 승자는 이런 마이크로 스톡을 운영하는 이런 회사일 수밖에 없다. 거기에서 마이크로 스톡을 통해 가지고 월 얼마라도 만 원, 2만 원이라도 벌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상상하는 이상의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 대충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로 치면은 사진계의 인형 눈깔 붙이기다. 인형 눈깔 붙이는 거 있잖아요. 이거 한 개 붙이면 1원씩 하는 그런 게 제가 봤을 때 인형 눈깔 붙이는 게 수익은 낮다 이거죠. 그렇지만 물론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분명히 엄청난 수익을 벌어들이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고 스스로 이제 판단해 가지고 첫 단추부터 잘 끼워야지 이제 나중에 이제 큰 문제가 안 생기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어떤 특정 회사라든지 뭐 사진작가를 비하하기 위한 내용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뭐 제 이런 영상을 잘라가지고 곡해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더욱 즐겁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